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옹부주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예고 사흘 만에 폭파한 배경과 정부의 강경 대응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된 소식과 미국 내 흑인 사망 관련 등 국내외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5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원협회 차원의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정 회장은 의료진을 위한 에어컨 설치 계획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예산 부족, 병원의 경영과 의료 인력의 문제 등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병원협회에서 정부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위에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지급 일시를 당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의료계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선별진료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병원협회에 준 232억 원이 1월부터 3월분으로 소진되어 4월, 5월분에 대해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병원 자체에서는 외래 환자가 많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진료와 방역을 겸해 지친 상태이고 방역 비용까지 추가되어 병원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선지급 융자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경영 문제에 더해 의료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진료와 방역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기에 간호사 인력부터 빠른 시간 내에 확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과 인력 확충 등의 대안을 협회장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문제의식을 전하고 관심을 향기시킬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15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근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이 거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벤처기업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본사가 아닌 집에 가까운 사무실, 거점 오피스로 모여 부서와 상관없이 각자 업무를 보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서대문, 종로, 분당, 판교에 있는 이런 거점 오피스를 연내 수도권 10여 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적용했고 롯데면세점은 본사 임직원의 약 25%가 상시적인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의 재택근무 확대 추세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완전 재택근무를 하는 벤처기업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기띠 등 육아용품을 파는 업체로 2017년 창업 때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 현재 18명의 직원이 사는 곳은 국내와 미국, 호주 등 제각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근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관없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확대 추세를 잘 짚어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화두로 떠오른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 워킹 방식을 실제 사례 및 종사자 인터뷰로 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미국 연구진이 코로나19가 인체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변이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세포 침투에 활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는 실험에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수를 대폭 증가시켰고 그만큼 전염력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물과학 분야 학술지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먼저 공개한 뒤 전문가들의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설명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마다 바이러스 전염력이 다르고 치사율도 달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유전자 변이가 전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도 연결된다는 점, 앞으로 대응 전략과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 연구의 의의를 짚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케임브리지대 유전학 교수 피터 포스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 영상이 삽입되어 그간의 연구 흐름을 짚어준 점은 이해를 돕게 했습니다. 다만 보도 초반부에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곰봉 모형의 돌출부,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 특징이 관찰됐고 왕관을 연상시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설명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수가 증가하면 감염력이 왜 높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연계 변화도 짚어주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로 전 세계 75만 명의 팬들과 소통했고 슈퍼주니어도 비욘드 라이브로 증강현실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멤버들이 다양한 분위기로 꾸며진 무대를 옮겨다니며 12곡을 불렀고 온라인 공연답게 서로 다른 각도의 6가지 화면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멀티뷰 기능, 즉 전체 무대와 동시에 좋아하는 멤버의 클로즈업과 무대 근접샷도 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슈퍼주니어의 비욘드 라이브는 증강현실, AR 기술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고 멤버 시원이 12m 높이의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이색적인 연출로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를 위해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 코로나로 바뀐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는 직장과 문학의 움직임 등을 다각도로 조망해줘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유용한 소식들이었습니다. 6월 13일 오후 10시 뉴스 특보에서는 미국 내 흑인 사망 시위 관련 교내에 상조하고 있는 학교 경찰을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경찰을 폐지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최근 백인 경찰관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학교 경찰 제도를 폐지하는 지역교육 당국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기 사고 등 각종 사건을 예방할 교정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미국 내 학교 경찰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공립학교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현지 경찰 당국과 맺은 학교 경찰 계약을 끝내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콘트라 코스타 교육구도 지난 10월 이사회 투표를 거쳐 학교 경찰을 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육당국도 학교 경찰 계약을 종료했고 워싱턴주 시애틀은 1년간 학교에 상주 경찰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오리곤주 포틀랜드 교육감은 학교 경찰을 없애는 대신 학생 상담사와 복지 담당 직원을 늘리기로 한 소식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학교 경찰 폐지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미국 내 학교 경찰은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숨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시민단체들은 학교 경찰이 유색인종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교내에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응을 얻지 못했었다고 맥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흑인운동 집행이사의 인터뷰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 등을 삽입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15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을지를 짚어줬습니다. 미국 조지 플로이드 죽음의 애도에 많이 볼 수 있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많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했으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등 10년 넘게 입법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발의했던 의원들이 보수 개신교계 반발에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며 장혜영 의원의 발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입법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짚어주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은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것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의원이 많았지만 정의당은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역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좌절된 맥락을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4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 시스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는데요.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현장 학습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학교이기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빗발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화상 수업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데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부인을 차단해 온라인 수업의 안전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송동철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에서 충분한 유지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번 상황을 겪으며 학교 측에서도 화상 수업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체계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최장수 현대무용축제인 모다페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립무용단을 소개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준비에 직격탄을 맞아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취소된 전시나 공연만 2,500여 건에 달하고 추산 피해액이 5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 공연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실시되어 많은 관객들이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용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이 되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연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 문화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고택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다양한 VR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탄생시킨 전시장입니다. VR 전시는 관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고 합니다.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시 기간을 놓쳤거나 거리적인 이유로 올 수 없는 관객에게도 전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를 보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오실 수 없을 때 하지만 VR 콘텐츠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영준 VR 콘텐츠 플랫폼 대표는 큐레이션 오디오 콘텐츠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단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VR 콘텐츠가 더욱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와 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에 코트라가 힘쓰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모든 산업과 기업의 생존 방식이 바뀌었다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코트라는 화상 상담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해 현장에 있는 해외 무역관 직원들이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들을 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앞으로도 파트너 발굴과 온라인 상담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세계 각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동원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함께 통신사들 또한 비대면 영상회의 서비스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회의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룹 영상통화를 통해 많은 인원이 끊김없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고화질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룹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통화 품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영상을 기반으로 한 9인 구직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플랫폼에 올리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글자 없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의 면접도 화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중소, 중견 기업의 면접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1천여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7년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안태우 기사를 소개하는데요. 출퇴근 시 시간 낭비 문제나 일의 집중도 문제 등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곧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한 이후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재택근무 형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약, 업무의 자율성, 그리고 업무 능력 향상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곧 투자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는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정수환 교수는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일의 중요도나 정도에 따라 비대면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산업, 일상엔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박수빈 학생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등장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분야별로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수빈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조선 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번 북남 위기는 그 무엇으로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네,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라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남북 관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6일이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먼저 이곳이 어떤 것인지 그 상징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북한이 이곳을 파괴한 의도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이달 들어서 이제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비난 담화를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단계적이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대남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고한 지 3일 만에 결국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합의 이후 지난 2018년 9월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간 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 간 교섭과 연락, 또 당국 간의 회담이나 협의,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고 또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와 협력에 있어서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훈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엄중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서 그간 쌓은 남북관계를 훼손한 것이고 북한의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를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제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략 없이 평화란 환상에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됐다면서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의당은 북한은 그동안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보다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이자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발로 남북 관계 경색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도발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의 지원마저 이제 끊긴 상황에서 실제로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대외적인 강경 자세를 과시함으로써 국내 상황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동안 이제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책임 전가를 위해서 남측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의 경고 사흘 만에 폭파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연일 이제 북한은 정말 도를 넘는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남측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이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되 또 험악하게 번져가고 있는 지금의 정세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자중하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은 이제 북한이 남측의 특사 파견마저 전격 거절하고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함에 따라서 남북 갈등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단순히 위협적인 발언이 아닌 예고 수술을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는 것입니다.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다음 단계는 금강산 시설과 개성공단 철거,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연락사무소 폭파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테러 집단의 만행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 후방으로 이전했던 군부대가 이제 재배치된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협상으로 제재 완화 등 보상만 얻으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성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노 딜로 끝나면서 한국이 미국 눈치만 보면서 남북 협력을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제 강하게 묻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합의를 무너뜨린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과의 합의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대외 신뢰도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써서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의 국내 여론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들을 또 보였는지, 또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론에서 전망을 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주요 외신들도 긴급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과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우선 AP통신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핵 외교 속에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연출된 분노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포용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인데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평화 시대를 위해 헌신했던 양국 사이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향후 협상 등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정권 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경한 리더십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신화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은 이제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제 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이제 희망한다라고 밝혔고, 일본은 최대한 논평을 좀 자제하면서 미국이나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서 경제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뭐 당분간 남북 관계는 강대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6.15 선언으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이 아마 가장 살얼음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과의 결별을 선언한 후에 또 북한군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에 이제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남북 갈등과 충돌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뭐 속내에 어찌됐든 간에 대화의 한 축인 한 북한이 기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냈다는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고 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떠나서 침착하게 남북관계의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화를 통한 이제 돌파구 마련이 최선책이라면 언론은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논의와 또 때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남남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국론을 모으는데 언론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감정의 골이 좀 깊지만 남북은 서로 화해해야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부주변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